옳은 소리. 평양의 꽃뱀 작전과 재물. 김서구 칼럼.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 재벌기업 총수까지 동행시켰습니다. 경제난국에서 헤어나려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발 보도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기사 하나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재용, 구강모, 최태원 등 4명이 호텔의 한 방에서 모여서 담소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보도였습니다. 각자 배정된 방에서 따로 지내지 않은 것입니다. 꽃뱀 작전을 경계한 것이 아닐까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기업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노력입니다. 바로 옥류관 점심 행사 자리에서 북한 이성근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불쑥 일어서서 정색하며 우리 경제인들에게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핀잔을 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 사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일찍이 1984년 김일성은 합병법을 제정해서 조총련 기업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모두가 투자만 날리고 철수하였습니다. 조총련계 1위 기업 모란봉 그룹의 1995년 사망한 전진식 사장이 북한 당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항의하면서 도대체 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실문하였습니다. 당시 합영총회사 이사장으로 나중에 경제부총리가 된 2000년 사망한 김다련이 계약은 가격이 아니냐고 엉뚱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시장 경제를 가장 잘 안다는 김다련마저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씨 세습 정권은 약속을 안 지키고서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거래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문제에서도 약속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해서 북한 정권에 걸려들면 누구든 패가 망신하기에 십상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끌어들인 것이 현대의 정주영이었습니다. 결과는 현대아산의 파산과 후계자 정몽훈의 자살인지 타살인지 석연찮은 불행이었습니다. 본래 김대중은 삼성을 먼저 끌어들이려 설득하였습니다. 그때 삼성은 대북 경협 규모가 과장 한 사람 몫에 지나지 않아서 본격 진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현명하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던 현대그룹이 덥석 달려들어 소 500마리 방북을 비롯한 금강산 개발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덫에 걸리지 않은 삼성은 아직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북한 땅에 대규모 투자를 할 리가 없습니다. 무지개 같은 약속으로 유혹하더라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기업이라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칫 함정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꽃뱀 작전입니다. 북한의 꽃뱀 작전의 재물들은 우리 주위에 이미 너무도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일본 사회당 인사, 미국 내 한인 목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찾아진 방북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걸려들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기 전과 후의 은행이 크게 달라진 인사들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언론인과 종교인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폐해도 심각합니다.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 목사 중에 방북했던 자들이 갑자기 친북적인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꽃뱀 작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첩보 영화에서처럼 미인계의 공작에 걸려들면 촬영한 비디오로 협박해올 때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듭니다. 특히 금욕과 절제가 생명인 종교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사실관계를 고백하는 순간 사회적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또한 같은 수법에 걸린 동료 성직자가 수백 명 이상일 때에는 극소수의 양심 인사를 오히려 헛소리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한 번 걸린 함정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북한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촉구하기도 하고 반미 활동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친북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성직자 집단이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수처는 2020년 1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사제들의 죄악성을 아래와 같이 고발하였습니다. 2002년 6월 13일 효순이 미선이 교통사고 사망을 반미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2003년 11월 3일 사제 103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칼기 테러범 김현희가 가짜라고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2008년 사제 96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광우병 폭동에 앞장섰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조작극이라며 북한의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박창신 신부는 NL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이라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미국 잠수함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라며 촛불 시위를 선동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 16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민노총과 폭동을 일으켜 경찰 129명 부상, 경찰버스 52대 장비 231점을 파손했습니다. 그들은 천선산 터널, 제주 해군기지, 사대강, 밀양 송전탑, 평택 미군기지, 사드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현안마다 개입해 공사방의 갈등을 부추기고 수천억 혈세를 낭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고 북한 동포와 탈북 동포를 위해 촛불을 든 적이 없습니다. 2019년 9월 30일에는 2270명 정치사제 수도자들이 조국 지지선언을 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3948명 정치사제 수도자들이 문재인 비리 파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평양 꽃뱀 작전에 걸려
국익에 반하는 언동을 한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의 사실관계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한 추정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서 평양의 비밀 문서고가 열릴 때 그들의 국익훼손 반역 행위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들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북한 정권이나 그를 돕기 위한 친북 인사들의 덫에 걸려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21세기 국가발전 연구원장, 전 통일원 차관, 출처 펜 앤드 마이크. 이상 2022년 9월 15일 오후에 보내드린 옳은소리, 평양의 꽃뱀 작전과 재물이라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의 칼럼이었습니다.